안녕하세요. 35년 경력 헤어 디자이너 김서연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며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의 최은주 님이셨죠. 그분은 명품 옷을 입고 오셨지만 어딘가 세련되지 못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문제는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헤어스타일이 잘못되면 전체적인 인상이 무너집니다.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 헤어스타일이 65세 이상 여성을 평균 5년이나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5년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매주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최은주님께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장님, 헤어스타일만 바꾸셔도 10살은 젊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믿어주셨고 2시간 후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0년 만에 제 얼굴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변화의 기쁨을 전해드리겠다고요. 헤어스타일은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얼굴선이 흐려질 때 헤어스타일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헤어스타일로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는 역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35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헤어스타일 5가지, 그리고 젊어 보이는 헤어스타일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헤어스타일만 있다면 누구든 아름답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스타일은 과도하게 내린 앞머리입니다. 작년 여름 68세 박혜진 님이 제 미용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앞머리는 눈썹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무겁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이마주름이 너무 신경 쓰여서 가리려고 했대요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십니다. 주름을 가리려다 오히려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무거운 앞머리는 얼굴 전체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눈가가 처져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움츠러들어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처지는데 무거운 앞머리는 이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박혜진 님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이 앞머리가 사장님을 10살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셨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변화를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앞머리를 시스루 뱅 스타일로 바꿔드렸습니다. 가볍게 이마가 비치도록 솎아내고 옆머리와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굴이 환해 보였고 눈매가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박혜진 님은 거울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마주름은 그대로인데 왜 더 젊어 보이죠? 바로 그겁니다. 주름을 가리는 게 답이 아닙니다. 얼굴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생기를 불어넣는 게 핵심입니다. 앞머리를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앞머리를 너무 두껍게 잡지 마세요. 이마의 3분의 1 정도만 덮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둘째, 일자로 자르지 말고 비스듬하게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드세요. 셋째, 옆머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레이어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얼굴 전체가 리프팅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주름이 정말 심하게 신경 쓰이신다면 앞머리를 완전히 없애고 옆으로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옆으로 쓸어 넘긴 헤어스타일은 얼굴선을 정돈되어 보이게 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박혜진님은 그 이후로 단골이 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앞머리를 다듬으시는데 올 때마다 친구들이 뭘 했냐고 묻는다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드러내되 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젊어 보이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된 가운데 가르마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입니다. 71세 이순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같은 가운데 가르마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온 스타일이라 익숙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제가 그분의 두피를 자세히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가르마 부위에 두피가 훤히 보였고 그 주변 모발이 눈에 띄게 얇아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오래된 가르마 때문에 생긴 탈모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이순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같은 가르마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해당 부위 모발 밀도가 평균 37% 감소했다는 결과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가르마를 유지한 사람들이 평균 2년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통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가르마 부위의 두피 노출로 인해 탈모가 진행됩니다. 둘째, 얼굴에 비대칭이 부각됩니다. 셋째, 헤어스타일 자체가 평면적이고 생기 없어 보입니다. 이순희님께 저는 과감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가르마를 옆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 2cm만 옮겨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머뭇거리셨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셨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르마를 왼쪽으로 2cm만 옮겼을 뿐인데 얼굴 전체의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두피 노출 부위가 감춰졌고 한쪽에 볼륨이 생기면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느낌이 났습니다. 신선하고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이순희님은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다른 사람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가르마를 바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가르마에서 2에서 3cm만 옆으로 옮기세요. 가운데 가르마를 하고 계셨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옆 가르마를 하고 계셨다면 반대쪽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르마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탈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두렵다면 작게 시작하세요. 가르마 2cm.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되지 않은 긴 머리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케이스입니다. 69세 정미란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긴 머리가 제 트레이드마크였어요. 자르고 싶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사장님, 이 긴 머리가 사장님을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5세가 넘으면 모발이 자연스럽게 얇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모발 굵기는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얇아진 머리카락으로 긴 머리를 유지하면 끝부분이 푸석푸석하고 생기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볼륨이 없어져 머리가 찰싹 붙어 보이죠. 더 큰 문제는 얼굴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중력 때문에 얼굴이 처지는데 긴 머리는 이 처짐을 더욱 강조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머리카락의 선이 처진 얼굴선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정미란님께 저는 과감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깨선 위로 자르고 레이어를 넣어 볼륨을 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은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50년 가까이 길렀던 머리를 자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셨고, 그날 저는 그분의 머리를 어깨 위 단발로 잘라드렸습니다. 레이어를 넣어 얼굴선을 감싸도록 했고, 끝을 살짝 안으로 말아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정미란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긴 머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줍니다. 어깨선 위 단발은 관리도 쉽고 세련되어 보이며 무엇보다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네 번째는 너무 짧게 깎은 머리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73세 한명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분이 오셨을 때 머리를 거의 삭발 수준으로 짧게 깎고 오셨습니다. 더워서 아예 밀어버렸어요. 시원하고 좋아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짧은 머리는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환자처럼 보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 경우가 많아 그런 이미지와 연결되는 거죠. 둘째, 얼굴의 모든 주름과 결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머리카락이 주는 소프트한 느낌이 없어지면서 얼굴이 딱딱하고 날카로워 보입니다. 셋째, 성별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특히 뒤에서 봤을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뒤통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인의 경우 뒤통수가 납작한 경우가 많은데 짧은 머리는 이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한명숙님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시원한 건 좋지만 너무 짧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귀를 살짝 덮고 뒷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짧게 자른 머리를 당장 길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머리가 조금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볼륨 파마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달 후 한명숙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 자란 상태였고 저는 부드러운 볼륨 파마를 해드렸습니다. 귀를 살짝 덮고 뒷목을 감싸는 길이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났고 얼굴도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한명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왜 이제야 이렇게 했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원함과 스타일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적절한 길이를 유지하세요. 그것이 품격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5번째는 유행에 뒤떨어진 아줌마 파마와 부자연스러운 염색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67세 김영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저는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뻣뻣하게 서 있고 작고 촘촘한 컬이 머리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염색은 새까맣게 되어 있었죠. 동네 미용실에서 싸게 해줘서 계속 거기 가요. 편하고 좋아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사장님, 이 스타일이 사장님을 2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파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0에서 90년대에 유행했던 작고 촘촘한 파마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머리가 뻣뻣하게 서서 인형머리 같아 보이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냅니다. 현대적인 파마는 자연스럽고 큰 웨이브가 특징입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웨이브는 여성스럽고 우아해 보이며 무엇보다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은 염색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칙칙해집니다. 이때 새까만 염색을 하면 얼굴이 더욱 창백하고 생기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주름과 기미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죠. 또한 너무 까만 염색은 가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흰머리가 자라나올 때 경계선이 뚜렷해서 더욱 부자연스럽습니다. 김영희님께 저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파마를 풀고 자연스러운 큰 웨이브 파마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염색은 초콜릿 브라운 톤으로 했습니다. 피부톤보다 한두 톤 밝은 색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굴이 화사해 보였고 피부가 맑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김영희님은 거울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뻐질 수 있었어요? 딸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행을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스타일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고 현대적인 스타일, 그것이 답입니다. 6번째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헤어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미용실에 자주 올 수 없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78세 오순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미용실에 자주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5분 볼륨 살리기입니다. 일어나서 머리가 눌려있을 때 미지근한 물을 분무기에 넣어 두피에 가볍게 뿌리세요. 그 다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뿌리를 지그재그로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드라이어로 뿌리를 들어 올리듯이 말리면 볼륨이 살아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주 2회 두피 마사지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손에 조금 묻혀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원을 그리듯이 5분 정도 마사지한 후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발도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머리 관리입니다. 자기 전에 굵은 빗으로 머리를 천천히 빗어주세요. 100번 정도 빗으면 두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발에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실크 재질의 베개 커버를 사용하세요. 일반 면 베개보다 머리카락 손상이 훨씬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너무 세게 묶지 마세요. 느슨하게 묶거나 아예 풀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오순자님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고 볼륨도 살아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무슨 비법이냐고 물어봐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분의 투자로 10년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용실에서 정확하게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알아서 잘 해주세요. 또는 지난번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주문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5세 장미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예쁜 스타일과 그분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달랐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주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나이와 상황입니다. 나이를 숨기지 마세요. 헤어 디자이너는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어떤 상황에서 생활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집에만 계시는지, 외출이 잦은지, 운동을 하시는지 등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너무 짧은 건 싫어요. 파마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염색은 너무 밝지 않게 해주세요 같은 식으로요. 세 번째는 평소 스타일링 시간입니다. 아침에 머리 손질에 얼마나 시간을 쓰시나요? 5분인지 30분인지에 따라 추천하는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관리가 쉬운 스타일을 원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고민 부분입니다. 얼굴형, 이마 주름, 흰머리, 탈모 등 신경 쓰이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헤어 디자이너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참고 사진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찾아 보여주시면 훨씬 정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장미숙님은 이 방법을 배우신 후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완벽하게 주문하셨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언제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하나만 바꿔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헤어스타일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유용한 뷰티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